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매주 토요일 찾아뵙습니다. 서종욱의 법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거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예. 4일 남았고 사전투표 하셨어요? 어제, 오늘? 저는 안 했는데 가족들, 형, 가족들. 누나, 예. 아들 다 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전투표 오늘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지금 높이 치솟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야가 서로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성부초라고 하고 있는 서울과 또 부산, 충청 여기 상당히 투표율이 높거든요. 자, 어디에 일단 유리할까요? 서로 뭐 여야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개표 조작 2020년에 그 의혹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독려를 하고 해서 많이 좀 같다고 봐야 되겠죠. 보수파 유권자들도. 예, 옛날에 이제 4년 전까지 예. 옛날에는 이제 사전투표하면 아무래도 이제 좌파 정당이 예. 유리한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254개 지역에 예.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들도 전부 이제 사전투표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같은 날 어제 다 했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예. 하루 싸우는 사람이 예. 3일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 명언이에요. 예. 좌파들은 이제 사전투표 이틀, 예. 본투표 하루, 네. 3일 싸우는데 예. 우리도 이제 3일간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번에 저희 형 누나 아들도요. 예. 옛날에는 이제 본투표 했거든요. 예, 예. 길 건너면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전투표 다 했어요. 따라서 이제 예. 이번에는 예. 중립적이다. 예. 저는 사전투표도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한 게 아니고 예, 예. 옛날에는 이제 좌파가 유리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중립적으로 거의 예. 양쪽에 유불리 따질 수가 없다. 따질 수가 없다. 똑같다 예. 봅니다. 본투표. 예. 그전에는 사전투표를 2030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날 투표 날이 공휴일이니까 어디 놀러 가려고 하루 쉬려고 푹 쉬려고 그래서 그전에 사전투표를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집을 떠나서 다른 데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청년표는 진보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전투표 많이 하면은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60대도 다 사전투표하고 다 하거든요. 60대 이상도. 저도 60대인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 2022년 대선 때예요. 그런데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좀 기운이 좀 좋다. 그런 느낌은 갖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최근 들어서 한 3월 들어서 1, 2월 달에는 한동훈 현상으로 여론이 상당히 좋았는데 3월 들어서 많이 이제 내려간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각 격전지별로도. 그런데 지금은 좀 보수층이 좀 많이 뭉치는 그런 경향도 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이제 공표하기 전에 여론조사 발표된 거 보면 예. 민주당에서 이제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앞선 게 여론조사는 많이 나와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봐요. 예. 세 가지 이유로. 첫째는 이제 총 여론조사의 22%가 예. 김어준이 꽂힙니다. 그 10억 정도 들었대. 예. 여론조사가 이제 1000번 이루어지면 예. 220번이 김어준에 꽂히라는 거예요. 220번을 22%. 예, 22%를 김어준은 독점을 해라. 그냥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 표본을. 그렇죠. 이게 첫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 물어보니까 조국당의 과표집이 돼 있대요. 많이 가표집이 돼 있다. 조국은 이제 처절하죠. 2심에서 실형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지지자들은 어떻게든 이제 총선에 승리해야 되고 그게 여론부터 이제 받아서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제 조직적으로 전화를 잘 받고 조국당이 막 1등 놓을 때도 있어요. 국민의 미래보다 앞설 때도 있어요. 나온 거 있어요. 예.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좌파가 두 개 쪼개져 있는데 조국당하고 민주당으로. 예. 근데 국민의 미래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이제 여론이 상당히 조국 지지자들이 많이 응답하고 과표집됐기 때문에 비례를 전화를 받다 보니까 지역도 이제 일반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국당 때문에 지역까지 상당히 여론이 과표집돼 있다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보수층이 실제 공천 과정에 좀 실망한 분이 많아요. 그렇죠. 도태우부터 이제 장해찬 문제,
비례 문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화가 나서 예.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앵그리 우파. 앵그리 보수. 예. 그래서 이제 과소 표집돼 있다. 예, 예. 윤 대통령 찍은 분이 47%가 노이되잖아, 응답에.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안 노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예. 우리가 근데 여론을 믿으면 안 되고 예, 예. 실제 발표된 여론보다는 훨씬 이게 그 10% 정도 차이 나면 저는 접전으로 봐요. 아, 그렇죠. 비슷하게 놓는 게 예, 우리가 앞서고 있다 봐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분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한 게 이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47% 득표를 했잖아요. 예. 2022년 대선 때 득표를 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지지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전에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느냐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 답변한 것이 한 10% 빠져서 한 37%가 내가 윤석열 찍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은 이제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고 10%가 숨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 우파가 10%가 지금 숨어버린 거예요. 그 왜 숨었냐? 화가 나서 숨었어요. 저 도태우 장해찬 이런 것도 있고 뭐 항상무 문제, 이종섭 문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숨은 그 10%가 투표장에 넣으면은 지금 여론조사 격차는 10%가 안 나거든요. 그 주요 격전지도 전부 다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격전지가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숨어버린 우파 10%가 투표장에 넣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선배님께 긴급 제안 하나 하면 예. 우리도 이제 여론조사 하나 업체 만들면 좋겠어요. 제목은 회사 이름을 예. 법대로 가고 여론대로. 여론대로 좋네. 여론대로 조사된 거지. 여론대로 한번 해보면. 아니 김어준의 꽃은 22% 예. 하는데 10억씩 분다는 거예요. 예. 한 번에 지방선거 대선 예. 다 있잖아. 예. 야 우리는 이제 그 여론조사 꽃은 조작을 예. 하는데 예. 선배님하고 저하고 50% 지분 여론대로 해서는 예. 진짜 여론대로 예. 한번 이게 조사를 해서 예. 우리 국민께 알려주면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 해보고. 그 방송 끝나고 적극적으로 예. 한번 다시 사업 제안을 하시면은 또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앵글 우파가 이제 투표장에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자, 그 분위기가 지금 현재 판세라고 보는데 일단 그 구체적으로 한 몇 석까지 보세요. 저는 어제 그 제 유튜브에서 손권의 혼설에서 어제 그제 계속 140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제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세하다고 자체 판단하는 지역이 80에서 90으로 약간 올라갔어요. 90석이 우세하다. 그 다음에 격전지가 55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격전지 55개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앵그리 우파가 나와서 한 30개 가져가면은 120이잖아요. 게다가 비례대표 20 해서 140 플러스 알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저도 영어로 이제 그 해가 좀 죄송한데 예. 100% 동의합니다. 예. 흔들어리면 이게 100% 예. 동의한다는 말인데 예. 저도 어제 MBC 그 뉴스 하이킹 아, 나왔거든요. 예. 저녁에 라디오 프로 예. 제가 혼자 이제 18분 정도 했는데 예. 그때 의석을 묻길래 예. 140에서 150. 150까지. 좀 이제 그 보수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과반 이상 좀 이게 지르고 싶어도 예. 현재 그 여론이 조금 이게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한 140에서 150 정도는 예. 이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했고 예. 그 근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비례에서요. 예. 민주당보다 이제 10석은 더 먹고 할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보다. 민주당보다는 이제 10석은 더 먹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서 저는 뭐 한강 벨트 있잖아요. 예. 이쪽도 이게 조금 기대를 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 인천에도 예. 옛날에는 이제 그 윤상현은 빼면 한 석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금 한 몇 석 더 놓지 않을까 예.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충청권도 처참했죠. 예, 뭐 대전은 뭐 0대 8로 0이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것도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우리 그 103석 예. 그때보다는 이제 훨씬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이면서 예. 실제 그 지금 주위에 보면 예. 상당히 그 보수층이 뭉치고 있더라고. 맞습니다. 저도 예. 하루에 제가 수백 명 통화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막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합니다. 근데 그 화가 난 분들이요. 이제 그 조금씩 화가 위기로 바뀌더라고. 옛날에는 이게 분노였거든. 그렇죠. 지금은 분노가 아니고 위기로 가. 야 우리가 이게 화만 내고 분노하고 있다가 진짜 이게 백석 안 돼서 이게 완전히 탄핵되고 헌법 바꿔 조국이가 7공화국을 열겠다. 그렇죠. 이러면 이게 큰일 난다. 대드 덕 만들겠다. 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러다가 망한다. 예.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동훈인데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소중한 한 표가 예.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화살, 예, 창이 예.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예. 이게 창과 방패론입니다. 우리 소중한 한 표가 예. 범죄자들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는 창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게 분노하다가 지금은 위기. 예. 와, 큰일 났다. 예. 이런 데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분위기는 좋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시다가 이 분노한 게 이제 다 풀어주지를 못했어요. 그 정부 여당에서 다 풀어주지를 못했는데 스스로 유권자들이 이 분노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면 그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로서 그 정부를 보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조국 뭐 제7공화국 이야기했는데 저는 조국의 한 말 중에서 정말 이거 그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싶은 게 레인덕을 넘어서 데드덕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데드덕이라는 거는 그 죽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를 만들면은 그 손해가 국민에게 갈 텐데 자기의 복수심에서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 선거에서 지면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저 위기감을 느껴서 지금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자, 그런 상황이 어제, 오늘, 뭐 사전투표도 그렇고, 11월 본투표에서도 전개가 될 텐데, 자, 그렇게 또 위기감을 느끼고 또 하나 분노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처음에 분노감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분노감은, 정부 여당에 대한 이런 분노감인데, 민주당 그 후보, 김준혁, 성스캔들, 거의 뭐 성스캔들이에요. 뭐 말로 하는 성스캔들. 그리고 양문석, 부동산 게이트. 이게 선거에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지금도. 지금 이제 김준혁이부터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이게 크거든요. 예. 김준혁이는 이제 저는 크게 한번 정리해 보면 예. 박정희 대통령 막말, 여고생, 여고생 불러서 채태민하고 마약 파티했다. 예, 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 그다음에 종군 위안부, 이야기까지. 이런 데 예. 박정희 대통령 관련 막말, 예. 이게 또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첫째. 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화여대, 예. 김한란 여사. 예. 지금 논문이나 예. 미국의 방첩 보고서에 호스티스라는 거는 지금 술집 여자는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 호스트한다. 예. 이 말은 그냥 손님을 접대하듯이 예.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저기 주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파티를 주제를 하면은 호스트, 여자가 주재하면 호스티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상호 변호사가 예. MBN에 출연 정지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예, 저하고 그다가 출연 정지당해. 예. 저하고 같은 프로거든요. 예. 요런데 이화여대 관련해서 이제 여성 단체가 막 그냥 수원 예.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해요. 예. 여성 500만 회원을 가진 예. 그 여성 단체 연합회 있잖아요. 예. 거기에 김한란 초대 총장이거든. 예. 임자 만난 거예요. 이화여대 문제가 두 번째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예. 아니 토끼는 교미를 해봐야 암수를 아는데 교미 안 할 때는 암수를 모른다. 근데 윤 대통령도 암수를 모른다. 예. 이래버렸잖아. 예. 그다음에 연산군이 서화핑했다. 예. 근데 윤 대통령도 외국 가서 그랬다. 뭐, 이런 그랬을 말도 거다. 안 되는 예. 진짜 황당무계하잖아. 예. 이게 세 번째 윤 대통령 관련.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의사들. 예. 옛날에 이재명이가 테러당하고 서울대병원 헬기 갔죠. 이걸 어느 단체에서 고발하고 했잖아요. 예. 이때 김준혜가 나라가 미쳐간다. 의사들이 미쳤다. 그 이야기 했어요. 미쳤다. 누가 미친 나라다. 누가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게 네 번째. 예.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 예. 6.25. 많기도 하네. 예. 6.25 때 예. 미국한테 감사하는 자들은 친미 사대주의자들이다. 예. 미국한테 고맙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말도 안 되잖아.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예, 맞네. 고종. 아, 고종. 아, 그 위에. 밤마다 무슨 파티 했다. 예. 그 외에 뭐 고종만 했나요? 연산군 했고 예. 성종도 했더라고. 철종돼서. 아, 그래요? 이자각이 역사자 맞아요. 그거. 궁중 에로사 아, 자기가 전공이라고 이야기했죠. 유두 예. 궁중 에로사 예. 전공했잖아. 예. 철종은 예. 여자를 너무 많이 가 정력이 고갈되어 죽었대. 아이고. 그다음에 성종도 여자를 많이 받기다 예. 일찍 죽었대. 예. 성종 무덤이 우리 선릉이거든. 예. 야, 저도 역사 좋아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역사 책 썼습니다. 조선 왕실을 소개해드리지만. 조선 왕실을 이게 완전히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준혁의 막말은 예. 크게 제가 6가지 부류로
분류했고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를 쓰던 서종욱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네. 나눴는데 앞으로도 네. 줄줄이 지금은 이제 그 대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대파는 끝났고 지금은 양파 시대입니다. 아, 양파. 뭐 까도 노는 의혹. 양파. 조양파, 양파조. 예. 옛날에 담아내기 조례가 조국이도 까도 나왔잖아. 예. 근데 이번에 김준혁이 막말도 까도 나와. 예. 그다음에 양문석이 예. 의혹도 까도 나와.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좌파들의 예. 양파 의혹이 됐습니다. 양파 2호. 대파 끝나고 네, 대체했네. 양파입니다. 대파는 이거는 완전히 저기 가짜뉴스. 왜곡이거든요. 예. 완전히 왜곡. 그 내용은 이제 다 알려졌는데도 계속 대파 들고 어제도 뭐 투표장 가서 대파 들고 가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파 들고 가면 그게 일제 샴푸 들고 가든지 우리 초밥 들고 샌드위치 들고 가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일제 샴푸 들고 가야지. 대파는 이제 대파 왜곡 선동은 끝났고 예. 이제 양파가 선거를 가르는데 예. 뭐 사퇴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김준혁이 어제 아시아투데이 기자를 만났다는데 아시아투데이 기자 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자기는 4월 9일 밤까지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은 왜 이 둘을 그 사퇴를 안 시킬까요? 뭐 눈치 보나? 그 강성 지지층들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가장 정확한 이유는 취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 비서실에 또 있잖아요. 예. 가장 사퇴 모신 이유는 예. 둘이 가기 워낙 덧세가 무섭대. 둘이 양문석이 아. 양문석이 사퇴하면요 예. 이재명이 잡아먹을 겁니다. 예. 그 봤죠 표정. 예. 한동훈 위원장 공격하는 거. 아. 지금 양문석이가 고소대가 안산지청 갔거든 딸이. 예. 근데 그 조사하는 게 조국 집하고 똑같아요. 예. 양문석이 딸은 벌금 1,000만 원 넣습니다. 조미가 1,000만 원 넣었죠. 예. 그럼 이게 양문석이 딸이 주범일까요? 아니죠. 뭐 양문석이가 시킨 대로 한 거지. 새마을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 뭐 의혹이 있죠. 예.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윤도순 예. 이사 예. 의혹 있잖아. 예. 그래서 수원에 대구 수성구 갔죠. 예. 그러면 이게 주범이 누굽니까? 양문석이잖아. 어쨌든 뭐 뒤에서 다 조종한 사람은 양문석이니까. 예. 조민희도 이게 뒤에서 서울대 공인인권센터, 예.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 예. 전북에 소개한 거는 조국이단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실행한 거는 정경심이잖아. 근데 양문석 집에도 돈 버는 사람은 양문석 부인밖에 없어. 선생하다가 이제 뭐 장학사 예. 교육청에 있대. 예. 이자를 누가 냈을까요? 그거 저기 어머니가 냈다고 그때 뭐 거의 뭐 보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딸을 안산지청의 딸이 수사 대상이지만 부모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 점에서 이제 조국하고 비슷하고 이것 때문에 자영업 대출 260억 전수조사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전수조사 금감원에서 앞으로 이게 재밌을 겁니다. 예, 자영업 금감원에서 다 전수조사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르면요. 자르면 너무 무섭나? 일단은 이제 그 동의를 안 할 거예요. 양문석이. 이거 법상으로요. 예. 지금 이게 논란이 있어요. 근데 최병목 선배가 선관위에 직접 물어봤대. 예.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이미 떠났잖아. 공천 등록됐잖아. 예. 당에서 이제 공천 취소해도 예. 당사자가 이제 완주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게 투표해. 그렇겠네. 방법이 없대요. 그렇겠네. 예. 자기가 자기도 그 뭐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 자기는? 자기가 사퇴할 수는 있겠죠. 그 사퇴가 붙잖아요. 아. 근데 사퇴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투표까지 가면 예. 당에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 그게 좀 뭐 정혁진 변호사는 이게 뭐 당에서 공천 취소하고 제명하면 예. 당적이 없으니까 뭐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최병목 선배는 예. 물어봤대 선관위에. 예. 그것도 이런 거 처음 보거든. 그거 처음이죠. 그래서 저번에 그 세종시에 그 이영선 동의를 했죠. 거기는 동의를 했죠, 본인이. 자기가 사퇴한 거죠. 그렇죠. 본인이 사퇴를 한 거지. 예. 근데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네. 김준혁과 예. 양문석이가 당에서 공천 취소한다 해도 예. 나 끝까지 선거운동 하면서 표결 해달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두 번째는 엄청나게 더 세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공천 취소하면 이재명이 물어뜯을 겁니다. 예.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예. 야 무서워서. 양문석은 양문석이 무섭죠. 저도 저런데. 충분히 물어뜯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개할지 모르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취소를 못하고 예. 아마 자기들도 이게 수도권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예. 이건 알고 있대. 영향이 있다는 거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겁이 나서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법도 상당히 저는 취소할 방법도 어렵다 봐요. 동의 안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퇴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고 선거에 그렇죠. 영향은 있는데 그러니까는 속으로 끙끙 앓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첫째 무섭다. 예, 예, 두 번째는 사태를 동의 안 하면 예, 예. 방법이 없다. 예.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양파에 대한 그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좀 그 문재인이 선거판에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어제는 인천의 영종도 가가지고 공연장, 그 공연은 이제 김어준하고 탁현민하고 문준용하고 그 아들 문준용하고 이렇게 제작에 참여한 공연장에도 가고 했는데 왜 선거판에 뛰어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좀 자기 총선 후에 뭐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인가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방탄이죠. 아 방탄. 한 단어로 방탄이죠. 예, 사법 리스크 방탄 이재명처럼. 그럼요. 예. 순서가 있잖아요.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조국이는 이제 예약돼 있잖아요. 예, 조국이 이제 예약돼 있어요. 구속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은 이제 재판 중이니까 두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이거든요. 예. 문재인. 지금 이제 그 서창호는 이미 사위, 전사위. 딱 칼날이에요. 예. 딱 이게 목 앞에 왔잖아요. 카이스타젤 그 사건이죠. 예. 서창호 소환 조사까지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 다 압수하니까 예.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문재인을 겨냥한 게 맞거든요. 예, 그렇죠. 이상적인 자리를 주고 돈을 가족이 받는다. 예, 그건 뇌물죄. 그 제3자 뇌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공무원만 되죠. 음. 그러면 이제 문재인도 뇌물죄야.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뇌물죄는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 예. 방법이 없잖아요. 음. 결국 문재인도 이제 그 범죄자 동맹에 가입한 거예요. 아, 범죄자 동맹 조국 이재명. 나도 좀 껴서 삼각 동맹이죠. 삼각 동맹. 우리 2차 대전 일으킨 거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잖아요. 예. 지금 왜 자기독에 서창호 예. 딱에 이미 사위 소환까지 됐고 자기가 영장에 자기 이름이 딱 그냥 제3대 뇌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거나 끌어내려야 된다. 예. 그래야만 이게 대선 국면 가야만 자기도 살잖아요. 예. 결국 자기 구속면하려고 예. 자기 방탄하려고 예. 저는 나섰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우리 2부에서 앞으로 선거 이후의 운명이 어떨지 살펴볼 텐데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자기들이 구속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거예요.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야지 되니까 자기들이 180석, 200석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문재인도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같은 입장에 대해서 본인도 탄핵 정국이 조성이 돼야지 자기를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숟가락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딸들이 숟가락 얹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던데 숟가락을 얹어야지 나중에라도 그 조국하고 뭐 조국과는 자기가 이제 친밀한 관계니까 조국이 그 야당 안에서 어떤 뭐 저기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 거기 이제 힘을 같이 실어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저는 그래 봅니다. 안 예. 그러면 이게 잊혀진 사람이 된다 했다가 예. 지금 노골적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선거판에. 예. 자기 70평생에 윤석열 정권만큼 못하는 그 예. 정권이 없다. 예. 이거는 엄청난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잖아요. 이런 예가 없었잖아 우리 역사상. 그렇죠. 어때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에 그것도 저기 옷 입고 파란색 옷 입고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 정부를 그렇게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본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럴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그 종편이나 저 KBS나 예. 여러 방송 나와서 다루었거든요. 예. 꼭 합니다. 저는 제가 근데 50평생에 문재인 정권만큼 무능한 이런 데 정권을 제가 본 적이 없다. 예. 그때요. 예. 대한민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걸 CVID랍니다. 예. 북한 핵을 폐기하는 원칙인데. 불가역적. 예. 완전하고 예. 검증 가능하고 예. 돌이킬 수 없어요. 예. 불가역적.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국가 부채가요. 예. 400조 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한테도 예. 9.19 군사합의가 안보 자행이죠. 예. 북한한테 뭐 주고 뺨 맞듯이 줄 거 다 주고 네. 아낌없이 주고 네. 그리고 이게 돌아온 거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가 완전히 대분열이 돼버렸잖아요. 예. 저는 이런 게 문재인이가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개하는 거 네. 이거는 결국 자기 살기 위한 교도소 안 가기 위한 자기 방탄을 위한 이런 데 목적으로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70평생 이렇게 잘 못하는 정부 처음 봤다 하면은 그 전에 자기 70평생 때 이제 박정희, 전두환,
거기는 이제 그래도 낫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 이런 뭐 이야기까지 하던데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은 본인이 그렇게 잘했으면은 87 체제 이후에 전부 다 10년 주기였거든요. 보수도 10년, 진보도 10년씩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5년 만에 끝냈어요.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그 잘못한 정권인지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선거판에 뛰어든 전직 대통령, 정말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혐의가 네. 지금 서창호 딸만 아들 사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 많죠. 김정숙이도 고소됐죠. 많이 됐어요. 네, 예, 그렇죠. 옛날에 예. 인도 타지 말 간 거부터. 예, 예. 그다음에 그 특활비 예. 유용한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김종숙이 요새 문재인하고 같이 다니는구나. 계속 같이 다녀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박지원이 같은 아들도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재판이 중단돼 있다니까. 예. 선거한다고? 그렇죠. 아니 그래 그나마 김동연 판사는 이재명이를 계속 소환을 하잖아. 예. 그런데 박지원 재판부 제가 계속 욕하거든요. 예. 아니 왜 재판 빨리 안 하냐? 박지원이가 지금 지원 유세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문재인이가 우두머리를 봐야죠. 그 사건 새 공무원 비교.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 몸통이죠. 북송. 그거 다 몸통이죠. 그다음에 11명인가 기소된 탈원전 예. 또는 이제 우리 통계 조작, 예, 통계 조작. 탈원전 경제성 조작 예. 이런 게 전부 문재인이가 주범이잖아요. 예, 월서시장 선거 그것도 지금 수사 그것도 주범이죠. 다시 이제 재개가 됐잖아요. 예. 그것도 그거는 이제 몸통이죠. 임종석 조국이 예. 소환하고 예. 바로 문재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은 그 체면, 염치 다 불구하고 내던지고 본인이 이제 살려고 그 선거판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재명, 조국, 문재인 전부 다 저번에 조금 전에 범죄자 삼각동맹을 맺은 이유가 결국은 자기들이 나라가 흔들려야지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정상대로 가면은 자기들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180석, 200석 해가지고 탄핵 정국을 하든 뭐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단축시키든 조국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의 복수극이자 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 뭐 정부가 어떻게 되든 그 정부가 기능을 다 잃어서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이거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니까 이거를 심판하는 선거가 바로 4.10 총선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저는 이번에 네. 이자들이 이제 그 3명 범죄자 삼각동맹이 네. 전부 이제 그 비법률적인 아, 비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지만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이런 이제 그 범죄자들을 찌르는 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표로 문재인의 심장을 찌르자. 네. 그다음에 이재명의 심장을 찔러야 된다. 그다음에 조국의 심장을 찔러야 된다. 표로 이게 바로 한 표가. 표로. 그래서 제가 요즘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는 판결보다 강하다. 판결로 어차피 구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표로 심판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심판해버려야 돼요. 배지도 떼고 총선도 우리가 이기면 그 판사도 홀가분하게 구속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참패하면 어려우지요. 그렇죠. 판결이 어려워지죠. 판결로 구속이 되겠지만 그 전에 표로 먼저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한 표는 판결보다 강하다. 이걸 이게 제가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 오늘의 서정국 변호사의 어록이었습니다. 표는 판결보다 강하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범죄자 삼각동맹 총선 끝나면 어떤 운명을 맞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